간지러워서 좀 빨개지고 이래서 물티슈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입고 움직이면 열이 나는 마술 같은 옷. 한번 식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고발 이창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가을 개편을 맞아 소비자 고발이 저녁 7시 30분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내용도 변화를 많이 줬는데요. 네, 개편을 맞아서 소비자들의 더 큰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명한 선택, 합리적 소비. 소비자 고발이 함께합니다. 물티슈, 손이나 얼굴 또는 아기의 엉덩이를 닦는데 많이 쓰시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티슈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대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티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처음에는 이 작은 의문에서 성분 검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진행될수록 물티슈에는 위험한 그 무엇이 숨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은형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안전과 맞바꾼 항균, 물티슈의 두 얼굴. 이은영 프로듀서.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유아용품 코너에서 기저귀 만큼이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이의 연약한 피부를 닦아줄 물티슈입니다. 애기들한테 쓰는 거는 다 뭐야? 피부톤이니까 안심하고 사세요. 면역 성분이라는 히알릭산이라는 게 함유가 됐다라고 혹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피부에 좀 안전한 항균 성분을 함유했는데 그게 이제 99.9%라는 게 표현이 된 거고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사용하긴 하지만 물티슈의 성분이 무엇인지 엄마들은 알지 못합니다. 좀 항문이 간지러워서 좀 빨개지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물티슈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랬거든요. 근데 빨개가지고 껍질까지 약간 벗겨지고 그 다음에 싹 우두투들 막 올라온 상태 빨개요. 해외에서는 수차례 보고된 바 있는 물티슈 속 화학 방부제의 위험성. 물티슈의 안전성 논란은 소비자들만 모른 채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Side effects that we have found that it can cause severe rash, a severe rash that we refer to as allergic contact dermatitis.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독성이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의 신뢰를 받으며 이제는 육아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물티슈. 과연 믿고 써도 괜찮은 것일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물티슈의 충격적인 비밀을 소비자 고발이 취재했습니다. 세 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우연 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티슈를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물티슈를 사용하면 자극 없이 아이의 피부를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정말 코 한두 번 보면 애는 울고 자지러져요. 코가 일단 쓰려 있고 급하면 막 그걸로 갖다 대기도 하는데 물티슈로 닦아주는 게 확실히 덜 피부에 상처가 나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아이한테 덜 자극이 가는 것 같아서. 유아용 물티슈는 사용 부위별로 종류가 나누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난감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난감과 함께 제균 기능이 있다는 물티슈까지 함께 배송되기도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기본이고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할 때도 물티슈는 필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인터넷으로 물티슈를 박스채 구매합니다. 과자 하나만 먹어도 왜 손에도 막 끈적끈적 묻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물로 씻길 수는 없으니까 또 특히 밖에 나갔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제 가방에 하나, 제 차에 하나, 집에 하나, 저쪽 침실에 하나, 뭐 거실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막 여러 개가 다 있어요. 어디서든 뽑아 쓸 수 있게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물티슈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제균, 항균, 보습 등
다양한 기능이 첨가되면서 물티슈 시장 규모는 2011년 현재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육아용품 업계 3위에 드는 한 대기업의 물티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산일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것. 소비자들의 신고가 잇따르자 업체는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애기들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곰팡이가 필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죠. 누가 엄마들이 물티슈에서 곰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항균 티슈에다가 손하고 입을 닦는 건데, 손 같은 경우 애들이 계속 입에 넣잖아요.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럼 손을 닦았다고 해도 입에 들어가면 결국은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곰팡이 균들이. 항균 및 피부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민감한 피부를 가진 아기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물티슈. 아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했던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자 물티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아이들 입속에 들어가는 거는 전혀 진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곰팡이 물티슈 사건 이후 각 업체들은 더욱 강화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물티슈의 가격 또한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물티슈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취재진은 항균, 재질, 안전성, 보습 기능의 4가지 항목 중 제품 선택 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순할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 쓰는 물티슈보다. 유아용이니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방부제 자체가 일단 부패되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런 화학 성분 때문에 애기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조사 결과 강세를 보인 항목은 항균 기능과 첨가된 화학 성분에 대한 안전성. 하지만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는 섬유의 재질과 제조일자, 그리고 제품의 규격만 표시되어 있을 뿐 자세한 성분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물티슈 중 매출 순위가 높은 20종을 구입해본 취재진. 시험 기간에 각 물티슈의 항균 능력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봤습니다. 항균 능력 검사는 각각의 시료에 균을 배양시킨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얼마나 균의 활성화가 억제되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그 결과 20종의 물티슈 모두 99.9%라는 놀라운 항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취재진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물과 부직포만으로는 항세균과 항진균 효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물티슈 안에는 세균과 진균을 억제하거나 또 사멸시킬 수 있는 어떤 화학물질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독성이 있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생물에 치명적 영향을 줘줘서 살균 효과를 지니고 있는 화합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항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것. 하지만 물티슈 겉포장에 쓰여있는 제품 정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포르말데이드, 형광증백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은 들어있지 않다는 설명뿐, 그리고 각종 천연 성분 등 인체에 좋은 것들만 함유되어 있다는 물티슈. 그러나 소비자 고발 게시판에는 몇 년 전부터 물티슈의 구성 성분이 의심스럽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고은미 씨 역시 최근 물티슈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아이의 엉덩이에 원인 모를 피부 발진이 일어나 소아과를 찾아간 은미 씨가 들은 피부 질환의 원인은 놀라웠습니다. 물티슈 때문이라고 생각 못하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좀 시골 쪽이다 보니까 회충 이런 거를 생각해서 회충약을 먹였거든요. 그랬는데도 아닌지 계속 간지럽다는 얘기를 해서 병원에서 여쭤보니까 회충